기존의 업체가 하청에 하청을 줘갖고 하청을 줘갖고 예, 그래갖고 지금 요번이 이제 새로 하기로 했는데 뭐 도면이고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 부품들 내역이 안 나오니까 지금 막 원청한테 얘기했다, 하청한테 얘기했다, 하청에서 다시 하청한테 또 얘기했다. 전 몰랐는데 중간에 몇 개 제가 아는 업체도 껴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청 또 들어가니까 이게 누가 어디서 문제가 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주 온실업계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이시관리 기준을 한번 이제 연구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순간 광량에 따른 배진의 이시 상한선을 보게 되면요, 볼게요. 상한선을 상한선수 목표 우리가 이시라고 얘기하거든요. 목표 이시를 근권 이시를 목표 이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뿌리의 근권의 이시를 목표 이시라고 하는데 보면은 순간 광량이 200, 400, 600, 800, 1000인데 지금은 이제 1000 넘어가죠. 그리고 아침에는 600, 8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목표 이시가 얼마예요? 3.5 정도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2.5로 공급했을 때 근권 이시가 한 3.0에서 4.0 사이를 목표로 갖고 있어요. 오이 볼게요. 오이는 보통 우리가 2.0에서 2.5로 공급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2.0 공급하겠죠. 2.0일 때 한 2.8에서 3.2 사이. 배진 파프리카 같은 경우 3.0에서 3.5를 목표로 잡죠. 근데 겨울철 볼게요. 400와트 정도 떨어지는. 겨울에 400와트 정도 되거든요. 아주 광이 좋은 한낮에. 그러면은 6에서 8 정도가 원칙이죠. 흐린 날 같은 경우는 6에서 만나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 다음에 배지도 오이 같은 경우는 4에서 5고 파프리카도 5에서 6 정도 돼요. 이것도 목표예요. 이거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20리터짜리 안면 배지 기준이에요. 15리터짜리 안면 기준 배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코코넛 배지 같이 볼륨이 큰 배지는 이것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야 돼요. 예, 훨씬 높죠. 뿌리 발달량이 느니까 더 높아야 돼요. 이것보다. 일반 안면 기준 저렇다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이 시의 기준은 보통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보통 계절에서 겨울 같은 경우는 높게 관리하고 우리가 여름에는 좀 낮게 관리하고 온도도 보게 되면 저온일 때는 높이고 그 다음에 고온일 때는 낮추고 그러니까 물의 흐름과 관련이 있죠. 물이 흡수량이 많을 때는 낮추는 게 원칙이고 물의 흐름이 없을 때는 높이는 게 원칙이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시가 높으면은 차라리 사고가 안 나는데요. 이시가 낮을 때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오히려. 이시가 높으면 뭐다? 품질이 좋은 토마토, 파프리카 되고 만약에 이시가 낮으면은 약은 좀 많아질 수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차라리 이시를 조금 높게 관리하는 게 유리해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들을 특히 약광기로 갈수록. 그리고 흐린 날 우리같이 만약에 올해 좀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많이 올수록 이시가 이게 되죠. 400와트 이하로 가니까 당연히 높아야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흐린 날 같은 경우 약액 줄 때는 이시를 3.5 이상으로 해갖고 적은 양을 주라고 하거든요. 흐린 날이 되면 흐린 날에 낮게 자주 버리면은 이제 이시가 낮아지겠죠. 그럼 200와트, 400와트인데 근권 이시가 3, 4가 돼버리면은 뿌리 잘못하면은 상투압에 의해서 뿌리가 상처날 수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우리 학생 중에서 저기 작은아버지 집에 갔는데 뿌리가 다 썩었더라고. 제가 볼 때 약광기 때 습해 받은 느낌이었어요. 약광기 때. 고온기 때는 습해가 거의 없어요. 증산량이 많을 때는. 그때는 다른 문제들이 생기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낮에는 증살 촉진 있게 입기를 낮게 관리하고 밤에는 양극질 촉진한 이시를 높게 관리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밤에 이시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근권 함수율을 물을 일찍 끊죠. 물을 일찍 끊으면 함수율이 떨어짐에 따라 이시는 올라가요. 이렇게. 그다음 아침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시가 내려가고 배액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시가 뚝 떨어져요. 처음에 재밌는 게요. 물을 줬는데 배액이 안 나와. 그럼 이시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요. 올라가고 배액이 나오면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1중 이시 3.5 얘기하는데 낮에는 뭐 2.5, 밤에는 4.0 이렇게 해서 낮과 밤의 이시가 달라진다는 얘기들. 그럼 여기서 지난번에 배수율이라고 배웠죠. 배수 능력이 뭐예요? 배수 능력이 근권의 이시를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 배수 능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수 능력이 좋은 배지는 야간 이시를 높일 수가 있을까요? 잘 올라가죠. 낮에 떨어질 때는 잘 떨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면 배지가 호열 배지보다 배수 능력이 좋기 때문에요. 이시 조절이 쉽다. 낮에는 이시를 낮게 관리하고
밤에 높게 관리하는 게 쉽다는 거겠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코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을 5대5하고 7대3 이렇게 있잖아요. 네. 7대3도 좋다고 생각이 드나요? 7대3이 그러니까 물 빠짐은 좋은데 그러니까 배수 능력과 배수율은 달라요. 배수 능력은 말씀드렸듯이 함수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EC 조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함수율은 배수율은 그건 물 빠지는 능력과 상관없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지 안에 입자들이 비료를 잘 내두면은 배수 능력이 좋은 거고 배지 EC를 그러니까 비료를 잡고 안고 있으면 배수 능력이 안 좋은 거예요. 흙이 대표적으로 배수 능력이 안 좋아. 뭐냐면 비료를 쫙 잡고 안 넣어줘. 안면은 막 내줘요. 펄라이트도 내줘요. 코이어는 어느 정도 갖고 있어요. 배수 능력하고 배수율은 달라요. 배수 능력은 EC 조정 능력을 얘기하는 거고 배수율은 물 빠짐을 얘기하는 거고 그건 좀 다르게 들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래서 배수 능력이 좋은 거는 이제 안면 같은 인공 배지들이 좋고요. 무기 배지들 좋아요. EC와 과일은 이제 보면 광이 낮을 때는 광도 높을 때보다 EC가 높으면 과일이 작을 수 있고 EC와 과일 생장의 관계는 낮에 크지만 야간은 관계 적다. 그래서 왜 EC가 과일 생장과 낮에는 크지만 야간은 관계 적을까요? 물을 땡기는 힘이에요. EC가 높으면요 물을 뭐라고 하죠? 잘 위로 올려보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낮에는 물을 흡수를 해서 잎과 과일로 물을 보내야 돼요. 근데 밤에는 거꾸로예요. 밤에는 우리가 쓸데없이 물이 자꾸 올라와요. 배지에서. 내가 증산을 밤에 해요. 기공을 닫았지만 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로 하는 물량보다 밤에는 물이 더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함수율을 떨어뜨리려고 하고 낮에는 이 함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밤에는 물을 너무 많이 먹을 확률이 높고 낮에 광이 강할 때는 물을 너무 조금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낮에는 물을 잘 끌어당기게 놓아주고 밤에는 물을 못 먹게 방해를 해드려요. EC는 과일에 펌프되는 관계가 적고 그렇죠. 세포의 편향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EC가 높으면은 짭짜리가 되고 그리고 EC가 낮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과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일의 착색 관련될 때도 EC가 높을 때 착색이 더 잘 된다고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EC가 높으면은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는 경향들이 있다. 토마토건, 오이고건, 파프리카 간에 EC가 높으면 과일의 품질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다. 요거는 또 했던 얘기가 보통 우리가 배양액 농도는 품종이나 이런 거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보통 배지 내 농도에서 고공급된 걸 델타 EC라고 하거든요. 델타 EC가 뭐냐? 델타 EC가 1이다. 뭔 뜻일까요? 공급 EC와 배액 EC가 1만큼 차이가 난다. 델타 EC 2다. 그 얘기는 공급 EC와 배액 EC가 2가 차이 난다. 그러면은 내가 공급 EC 3으로 공급했는데 델타 EC가 2다. 그럼 뭐예요? EC가 배액 EC가 5가 되겠죠. 공급 EC가 2인데 델타 EC가 2예요. 그러면 뭐예요? EC가 배액 EC가 4가 되겠죠. 공급 EC가 1인데 델타 EC가 3이에요. 그럼 공급 배액 EC가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하는 거와 델타 EC 나오는 관계를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델타 EC라고 불러요. 그들요. 근데 배진의 농도는 뭐냐면 공급이가 2.0일 때 2.5, 3.2, 3.5로 얘기하는데요. 2.5 이하일 때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봄철에 정상적으로 5월달 얘기를 하고 되어 있는데 2.5 이하면은 급행력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배액을 물량을 줄여줘야 되겠죠. 우리가 비료가 맡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3.0, 3.5 정도면 적다 돼요. 1에서 1.5 정도가 높죠. 0.5에서 1.5 사이가 높은 걸 우리 정상으로 보는데 정상으로 들어가 있죠 지금요. 1.5, 0.5에서 1.0 사이, 1.5 사이 그러면은 2.5부터 3.5까지가 넓게 봐서 정상 범위로 보고, 그 다음에 3.5 이상이 되면은 이제 EC가 높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 이건 기준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대가 굵고 입이 커요. 그러면 EC가 높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겨울철이 아니고 한여름이 아닌 일반적인 4월달 정도의 날씨에서 얘기를 하는 것들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통 델타 EC를 1에서 1.5 사이에 보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2.2면은 3.0, 3.5, 2.5면은 어때요? 3.5에서 4.5 사이가 적정 EC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은 배액 EC가. 그건 나무같이 이건 뭐예요? 기준점인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세력이 세면 근데 내가
3.5 정도가 2.0인데 3.5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5228이 이만해. 그리고 파프리카 잎도 이만해요. 파프리카 잎이 꼭 호박잎까지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씨가 낮아요, 높아요? 낮은 거죠. 높게 나야겠죠. 더. 지금보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건 목표고 실제는 뭐다? 작물의 상태를 봐가면서 확인한다 이거더라고요. 잎이 크게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보다 낮추고 얘보다 현재 잎을 작게 만들고 싶으면 이거보다 높이고 높이는 방법은 백을 안 빼면 된다. 백을 적게 빼면 돼.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내가 2.0 공급하는데 1.8이야. 이때도 문제가 돼요. 이건 뭐냐면은 백을 하나도 안 뺄 경우에 세력은 좋은데 백을 안 뺄 때는 양분을 다 빼먹어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서 3.0 공급했는데 근권이시가 2.5다. 그러면은 비단 상태일 거예요. 빨리 그때는 이시를 4.0, 5.0으로 빨리 채워줘야 돼. 이때. 그러니까 공급보다 낮은 상태는 최악의 상태다. 이거는 양을 확 이시도 높여주고 양도 늘려줘야 돼. 그때. 그러니까 양의 공급이 너무 적을 때는 그러니까 낮은 농도로 공급량이 줄으면은 이시가 낮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 볼게요. 겨울이에요. 한 100을 이제 안 빼죠. 작게 5% 빼거나 안 빼거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급이 3.0인데 근권이시가 안 올라가요. 3.5밖에 안 돼요. 100을 안 빼도. 그럼 이건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공급시를 3.5, 4.0으로 공급 올린 다음에 다시 공급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100을 안 뺄 때는 공급시를 더 높여요. 왜냐? 양분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절대량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공급하는 양을 한 번에 공급하는 양을 늘려버려요. 이시를 높여버리죠. 그리고 물을 많이 줄 때 이시를 낮춰버려요. 그때 거꾸로. 우리 델타 C를 다시 해볼게요. 이시 공급 이시가 3인데 델타 C가 2다. 그럼 100이시가 얼마예요? 5죠. 예. 그래서 델타 C라는 걸 우리가 그냥 현장에서는 델타 C 갖고 얘기를 많이 해요. 델타 C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1이야. 그러면은 요즘 날씨에 적당한데 생육도 적당한데 그럼 이 정도 하면 되겠구나. 100은 얼마나 빠지니? 한 20% 빠져. 그러면은 야, 더 뺄 필요 없어. 근데 만약에 지금 델타 C가 얼마야? 한 2 정도 되는데요? 그래? 조금 그런데 근데 생장 정도 봤더니 살짝 약해진 느낌 나요. 그때는 어때요? 야, 양액 더 주고 100을 좀 더 빼도록 해. 이렇게 나와. 그때는. 어릴 땐 초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시를 낮게 관리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무가 세력이 일반적으로 약할 때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그러니까 심었는데 어린 묘예요. 그러니까 늙은 묘예요. 그럼 세력이 약해요, 강해요? 약하죠. 그때 이시를 좀 낮게 들어가죠. 물을 잘 먹게 하려고 좀 더. 반면에 이제 또 어린 묘다. 그러면 이시를 조금 높게 공급해요. 얘가 너무 잘못하면 뭐라고 하죠? 과범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시를 좀 높게 놓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이제 볼게요. 이거는 지우세요. 이거 제가 지우려고 해도 못 지웠어요. 이거 유럽계 동양계 똑같아요. 지금 이거. 왜냐면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거 다 지금 없애버렸어요. 지금 왜냐면은 독양계라는 건 핑크계를 얘기하는 건데 그 레드계나 핑크계를 지금 같이 관리하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이런 거 다 지금 다음번 만들 때 이거 지워야 되는데 이거를 싹 지워야 되고 일본계 이거 다 이게 다 없는 걸로 지금은 유럽계나 동양계나 지금 같이 관리해요. 상육대별별 그 기획 이시 관리가 보면은 육묘 전기 때는 이시 1.0도 2.0이라는데 보통 이거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고요. 2.0 정도로 계속 공급을 해요. 2.0 공급하고 정식 직전에는 그때는 2.0으로 공급하는데 이거 1.2도 옛날 얘기고요. 지금 2.0으로 얘기하시고 다 지우시고요. 그다음에 농도를 높이면서 급여를 적게 하여 생장을 줄이면서 뿌리 발달을 촉진시킨다. 그래서 이거를 근권이시를 공급 정식하기 직전에는 한 2.5, 3.0까지 공급을 해요. 3.0도까지. 오히려 옛날에는 육묘기 때 이시를 좀 낮게 나왔는데요. 지금은 육묘기 때 이시를 성장할 때와 똑같이 2.5에 3.0으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지금. 그래서 이게 보통 오이 같은 경우는 2.0, 토마토는 한 2.5 정도로 주고 이것도 조금 빨리 지웠어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옛날 보통 이것도 정식 후에는 이것도 지금요 2.5에 3.0으로 바꾸시고요. 2.5, 3.0, 2.5, 3.0으로 보시고.
요것도 독약에 지워버리죠. 얘도 오히려 지금 보면은 이 C가 낮을 때 더 문제가 돼갖고 2.5 3.0으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5화방 개화가 시작되면 1단계가 이제 3화방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화방, 6화방부터 2단계를 얘기하는데요. 5화방 되게 되면 이제 그 5화방이 개화가 시작되면은 1, 2, 3단이 착화가 완료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칼슘 함량이, 그러니까 포타슘 함량이 감소가 증가한다고요. 포타슘이 늘어나고 하는데 만약 생육 조절표를 만들게 되면은 1단계가 정식전, 2단계가 3화방까지, 그 다음에 요 5화방이 4단계 정도, 요게 4단계 정도, 5단계가 이 적식으로 들어갑니다. 1, 2, 3, 4, 5, 5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세대하면서 흡수량의 증가함으로 뭘 하는데 그냥 이것도 지우시고 보통 그냥 요새 고정해서 2.5에서 3.0으로 그냥 가버리거든요. 오이도 마찬가지로 2.0에서 2.5 사이로 그냥 가요. 변화시키지 않아요. 근권의 인식만 변화시켜요. 생육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행률을 조정해요 지금. 이건 과거에는 공급 이치로 조절을 좀 하자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은 똑같이 하고 배행률로만 갖고 와요. 2.5에서 3.0 사이. 오이 토마토 2.5, 3.0, 오이는 2.0에서 2.5. 파프리카도 보통 2.0에서 2.5 사이로 고정시켜야 돼요. 이것도 빨리 지워야 돼. 증가 낮게 이거. 이거 없애버려요. 쌀 없애버려요. 그냥 요즘은 2.5에서 3.0에서 고정시켜요 지금. 뭐 생리사정이 강할 경우에는 뭐 인산가리도 얘기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식생에 강한 시기에는 인산가리 휴교가 필요하며 질산가리나 황산가리도 유효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저희 과일이 많이 달릴 때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과거에는 이제 지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 처방전을 많을 때 5화방 이하 되면 이상 되면 가리 함량을 좀 늘리거든요. 그렇게도 하고 또 더 정확한 방법은 우리가 2주마다 한 번씩 배액을 검사해서요. 공급 그 근권의 포타슘 함량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증가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표준 처방이라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하는 처방전에서는 4단계, 5단계, 4단계 정도 가면은 이제 포타슘 능력을 늘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C는 2.5, 3.0이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 방식은 이제 보시면은 아래 좀 눌렀죠. 근데 지금은 그냥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호기가 오히려 올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전개 올릴 수도 있어요. 3.5로. 왜 어쩌다 3.5로 공급하냐면은 전개 3.5로 가끔 그러니까 포습을 할 때가 있어요. 왜 3.5로 공급하냐면은 이게 그 호이어 같은 경우에 이실을 잘 안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미리 3.5로 먹여서 이 근권 이실을 미리 올려놔요. 그래서 포습할 때 3.5로 포습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근권을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고정으로 집어넣고 그러니까 2.0에서 2.5는 오이 파프리카, 2.5에서 3.0은 토마토로 해서 고정시켜 공급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 쪽에 있죠, 여기 보면. 저희가 토마토 기준인데요, 거의 3.0을 기점으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앞에 거 다 잘못된 거죠. 요즘은 정식부터 수강까지 그냥 3.0으로 집어넣었다가 광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더 높게 공급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햇빛이 너무 세갖고 애들이 조금 헬렐레하다 그때는 2.5로 낮춰갖고 물량을 많이 줘버리고 그렇게 하죠. 지금은 옛날에는 이거였는데 다 일로 갔죠 지금. 이게 저게 일본 방식이거든요. 요게 일본 방식이에요. 0.6에서 시작해서 올리는 것도 일본 방식이고 요거는 지금 최근이라기보다는 가로치고 국제 기준. 저거는 일본 한국 기준. 근데 요새는 저건 안 써요 지금. 왜냐면 이걸로 했을 때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전하면 생산성이 더 좋다고 해서 지금 일로 다 같이 이쪽으로 지금. 아마 농촌진흥정책 보면 요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요거랑 요거 방식이 나는데 요거 지금 다 지워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이거를. 재배중 배양 농도의 변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적 얘기예요. 그냥 배지레이션은 함수에 따라 변하는데 실제로 배액이 시작되기 직전이 가장 높다. 그래서 우리가 11시에 배액이 나왔다 하면 11시가 가장 근권이 제일 높은 시기예요. 그리고 배액이 되면 떨어지기 시작하고 광장이 맑은 날에는 그때 적으면 이 시가 높아진다. 그래서 건조한 경우 배지는 급격히 빠르게 이치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급 시가 하루 1.0 이상으로 급변하면은 흡수정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급액량, 급액주기, 급액시간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고 우리가 근권액을 더 보셔야 돼요. 아까 전에 얘기했죠. 100이 공급이 시보다 낮으면 어떻게 해요? 1.0 무시하고 그냥 공급하는 거예요. 어떻게? 2.5로 공급했는데 근권이 시가 2.1이 됐다. 그러면은 3.5, 4.5로 밀어 넣어버려요. 근데 왜 될까요 이게? 이유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안 될까요? 이유는 간단한 건데요. 근권이 씨가 내가 이 금액을 2.5로 줬다가 3.5로 줬다고 해서 이 씨가 갑자기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서서히 올라간다. 왜냐면 이게 1리터 이 안에 20리터에 15리터, 16리터의 양액이 들어있잖아요. 요 놈인데 내가 한 번 주면 얼마 들어가요? 내복이 심어놓으면 400ml 심으면 400ml 들어가죠. 20리터를 전체 교체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한 며칠 줘야, 네, 며칠 줘야 2, 3일은 줘야 교체가 돼요. 이것들은 한 변에 변하지는 않아요. 이것들은.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1중 20 변화폭은 0.32대가 적정하고 뭐 0.3 0.3에서 0.8 적정하고 0.8 이상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중 20 변화폭은 0.4, 0.8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낮에 3.0이었으면 밤에 한 3.8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안면 기준 얘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그때는 이 씨를 좀 더 폭을 크게 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낮에 2.5였는데 내가 2시에 불을 끊었어. 그랬더니 3시에 불을 꺼서 그랬더니 4.0이 됐어. 내가 2시에 그러면은 한낮에 2.5였는데 2시에 불을 끄면은 4.0이 아니라 4.3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봤을 때 근권이 씨가 밤에 좀 더 높이고 싶으면은 물을 일찍 끊어서 근권의 시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편차가 커지죠. 편차가 크면은 뭐 어떻게 될까요? 꽃이 필까요? 꽃이 안 필까요? 꽃이 잘 피죠. 예. 그래서 태력이 강할 때는 편차를 크게 둬요, 이것들을요. 그래서 일찍 끊어서 편차를 크게 둬갖고 생식으로 돌린다, 이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0.3, 0.8 이건 이 의미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한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확인해가면서 내가 만약에 지금 나무의 이파리가 지금 토마토가 오이고 됐든 파프리가 됐든 잎이 크다. 그러면 근데 함수율은 괜찮은 것 같으면 물을 좀 더 일찍 끊어서 꽃을 더 만드는 쪽으로 그러니까 꽃을 빨리 피면은 잎이 작아지거든요. 잎이 커지면 꽃이 작아져요. 서로 항상 반대 관계 있어요. 내가 잎을 작게 만들면 꽃이 빨리 피니까 근권의 함수 그러니까 물을 일찍 끊어서 그럼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찍 끊으면은 첫 번째 EC 편차가 커지죠. 델타 C 커지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함수율 편차가 커져요. 그러니까 주간과 야간의 함수율 편차가 커지면은 잎이 작아지고 꽃이 빨리 피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러면은 편차를 크게 둘까요? 여름에 크게 둘까요? 겨울에 크게 둘어요. 겨울에 12시에 물 끊는다고 했죠. 12월 달 되면 오이고 토마토 간에 거의 12시에 1시 사이 물 끊거든요. 배지에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9시 줘서 9시 반에 물 줘서 12시에 물을 끊어요. 그러면은 12시에 하고 그 다음날 첫물이 9시 반에 들어가다 했잖아요. 9시하고 편차가 얼마나 클까요? 엄청 크겠죠. 그래도 꽃이 안 펴. 그래도 꽃이 안 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잎을 따져 막. 그래도 안 펴. 그러면 낮에 열을 가둬놔요. 그러면 언젠가 피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배양의 농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이겁니다. 이게 생장점을 봐가니까 생각을 보고 조절한다. 농도는. 그러니까 배양액의 공급 농도도 중요하지만 항상 근권에 더 중요해요. 왜 공급보다 근권이 중요하냐? 공급은 식물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공급하는 거는 근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근권이 식물에 영향을 주죠. 내가 물을 주는 방식과 그러니까 비료의 종류와 비료의 농도는 배지에 영향을 주고 배지는 다시 식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지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씨를 바꾸는 건데 그럼 보시다시피 이제 생장점을 봤더니 생장점이 보라색을 돌고 있고 뒤틀려 있고 생장점이 노르스름해 그러면은 여기 생장의 세력이 강하구나. 뭐 어떻게 해요? 세력을 조금 약하게 만들 수도 있고 적당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걸 갖다 이파리 모양도 보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쳐 있으면은 밸런스가 맞은 건데 이렇게 쳐져 있잖아요. 오이잎을 쳐져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히 토마토 잎은 이렇게 뒤틀려 있잖아요.
영향이 엄청 물에 많고 이시가 낮다는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세우기 위해서는 물량을 줄여주고 이시를 높이고, 그다음에 오입도 마찬가지인데 오입도 겨울에 오입 이만해봐도 소용없어요. 지금 이만해야 되거든요. 겨울 오입 이만하면 돼요. 충분해. 이게 보통 한 25cm가 넘어갈 30cm가 넘어갈 일이 없어요. 여기 이 정도 충분해요. 근데 오입은 지금은 30cm한테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겨울에는 25cm가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이게 30cm 가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물량을 줄여줘요. 당겨줘야 되죠. 줄여줘야 돼요. 이것들. 그래서 이런 걸 봐가면서 우리가 판단한다 이거는. 오입 이만하죠? 네. 지금 이만하면 돼. 겨울에 이만하면 안 돼요. 지금 오입가 몰랐어요? 아직도 안 좋아요? 하긴 지금 오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6월까지는. 떨어진 예, 6월까지는 모이가 잘 돼가고 노제 키워도 6월까지 모이 잘 배치거든요. 비만 안 오면 지금 품질 엄청 노제 오이도 품질 좋을 텐데. 근데 교수님, 아니 그러면 겨울에 예. 토마토 이파리가 이렇게 돼 있고 예. 크면 그러면 잘라야죠. 잘라요. 이파리 잘라야죠. 이파리 잘라야죠. 이파리가 크고 예. 내려오면 내려오면 해가지고 잎이 큰데 서 있잖아요. 그건 좀 괜찮아요. 예. 큰데 뒤틀 이게 내려오면 제일 안 좋죠. 큰데 서 있다. 그래도 이거는 자를까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잘라버리기도. 햇빛 안 들어 밑에 다 햇빛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해가 들어오잖아 이렇게 타이로. 근데 이렇게 되면 해가 안 들어오죠. 막혀버리죠. 이걸 열어야 되는데. 그래서 크고 여기서 이제 큰데 45도 밑으로 이렇게 돼 있다. 이거 제가 안 좋은 잎이다 해가지고. 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근데 또 이렇게 내려왔는데 뒤틀리기까지 했다. 최악이다 이거. 세균 지나치게 약할 경우에는 이실을 좀 낮게 관리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실이라는 거는 근권 이실 말이에요. 근권 이실 낮게 관리해야 된다. 그래야 수분 흡수가 많아진다. 세균이 지나치게 할 거는 이실 높게 관리한다. 이건 뭐라고 해야겠죠? 근권의 이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근권의 이실을 높이기 위해서 양의 공급 이실도 높이는 거예요. 배액도 안 빼는 거고. 이실을 낮추기 위해서 근권 이실을 낮추기 위해서 공급 이실도 낮추고 물을 많이 주는 거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는 것보다 근권 이실을 갖고 반응한다 식물을. 내가 아무리 이실을 5로 줬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근권 이실가 이실을 3.5로 공급했는데 근권 이실이 3.5야. 그러면 그거는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근권 이실 내가 공급은 2.0으로 했는데 근권 이실가 8이야. 이건 높은 거예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배가 안 빼고 겨울에 한참 그럴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이실을 낮게 관리한다는 뜻은 근권의 이실을 얘기한다. 근권의 이실. 공급하고 상관없다. 배지는 온도가 목표치보다 낮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배지는 온도가 목표치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목표치보다 낮다 그러면은 우리가 공급 이실을 높이기도 하고 또 배지는 이실가 절대로 낮아가지 않게 돼서 이거는 세력이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빨아먹을 때 발생하는 양분을 너무 많이 빨아먹을 때 발생하는 것이 바로 근권 이실 목표치보다 낮은 경우고요. 그다음 배액량을 줄이는 게 좋다. 물량을 줄여주라는 얘기죠. 배액을 안 빼는 게 좋다는 거죠. 또 방법이 있는데요. 물을 500ml를 줬을 때 600을 주는데 100씩 6번 준 게 200씩 3번 준 것보다 이시가 높아요. 무슨 얘기 하시죠? 짧게 그러니까 똑같은 물량을 주더라도 짧게 자주 주는 게 이시가 높다는 얘기더라고요. 배지능도 목표치보다 높은 경우에는 이제 영양생질이 강하면 그런데요. 이제 보통 우리가 할 때는 배지능 낮추기를 할 때 공급이 낮추기보다는 한낮에 배액을 늘리는 거 좋다. 뭐냐면은 근권 이시가 8이에요. 어떤 분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그러고 나서 그런 거 근권 이시가 8, 9가 되는데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안 되죠. 높으면은.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물을 줬대요. 맹물을. 그래서 제가 큰일 날 사람이라 큰일 날 소리라고 했죠. 그래서 8을 주면 안 되고 이시를 2.5로 해갖고 200ml씩 한낮에 30분 가기로 탕탕탕탕 주면은 이시가 계속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시를 낮추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공급하는 비료물로 바깥으로 빼내야지 맹물 줘서 하게 되면은 특정 양분이 모자랄 수도 있다. 그래갖고 배액 이시를 낮춘다는 얘기는 내가 공급하는 양을 늘려서 공급하는 이시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낮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배액을 높이라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제가 딸기 하시는 분들 계시죠? 플로식이라고 해서 맹물 주는 거 있죠?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맹물 주면은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양액을 많이 줘서 빼내야 돼요. 근데 이걸 밤에 많이 주면 안 되고요. 한낮에 많이 줘야 돼요. 끊는 시간 예를 들어서 해지긴 해지는데 물이 끓는 건 똑같아요. 그러면은
해가 7시 뜨니까 3시 반에서 4시에 물을 끊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물을 왕창 줘서 빼내야지 5시까지 물 줘라 그랬어요. 그럼 잘못하면 습해내요 밤에. 그래서 뺄 때는 한낮에 팡팡팡 해서 빼고 그러니까 마감 시간 똑같다. 마감 시간을 해서 밤에 말려야 되는 거 똑같아요. 이것들은. 내가 물을 많이 줬다고 해서 배지가 한낮에 습할지 못해도 물을 끊어버리면 말라버리거든요. 이거는 얘가 내가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요 밀어주는 만큼 밑으로 빠지거든요. 이거들은. 그래서 그거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한 번 줄 때 다량으로 한 번씩 밀어줍니다. 그때는 다량으로. 그러니까 100을 줬으면 200씩 줘서 예를 들어서 100줄에 100 주던 거를 100줄에 200을 줘버려요. 그러고 나서 마감 시간은 4시로 막아버리면은 똑같죠. 그러니까 물량은 늘어나는데 횟수는 똑같아져요. 여기까지 여기서 하고 418페이지까지 했고요. 다음 주부터 이거 그다음부터 할게요. 그 다음에 계룡하고 대전은 지금 싸웠어요? 아, 싸웠어요? 아, 그러면은 지금 몇 시야? 4시에 출발. 네, 고맙습니다. 네.